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세길TV 구독자 여러분, 저혈과 전문의 이대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한 밸런스 게임 AB로 쉽게 설명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내가 치료를 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치료인지 모르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받으실 풍선 확장술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풍선으로 확장하면 계속 넓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넓어져 있는 치료가 아니다. 이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간공 확장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간공 확장술을 받으면 넓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술이라는 건 결국 구조를 바꾸지 않고 통증만 치료하는 거고요. 근데 이 통증 치료하는 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아프니까 통증을 좀 줄이고 코에 힘을 잘 기르고 생활 습관을 잘 정돈해서 내 몸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술이나 뭐 주사나 자체로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매우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시고, 왜냐하면 시술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프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감압술 밖에 없습니다.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게 허리 질환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만 안 눌리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치료란 이름이 감압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압술이라는 것 자체가 허리 수술이 발전하면서 허리 치료에서 가장 최초에 나온 거고 가장 근본적인 치료인 거기 때문에 감압술이 근본적인 수술적 치료가 맞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은 근본적인 치료 아니야. 이 열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를 너무 많이 건드려서 허리가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나사못을 박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사못 박는 게 더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감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치료고, 유압은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시술이나 치료에서 중요한 건 뭐가 근본적인 치료고 뭐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치료인지를 잘 이해하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허리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감압술과 생활습관 교정,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격일로 하는 운동은 근력 운동을 가정한 겁니다. 근력 운동이라는 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근육이 상당한 정도로 당기는 느낌이 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라면은 격일로 운동하는 게 좋겠지만,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하는 운동이란 게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하는 운동은 근육을 쓰긴 하지만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운동, 코어 강화 운동, 고유 감각 운동, 밸런스 운동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운동들은 매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운동 효과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이제 운동 강도가 낮은 거를 가정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거라고 손쉽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응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과 근육 하나의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은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헬스에서 하는 운동들은 근육 자체가 찢어지는 느낌, 당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건 협응력이나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육이 올라가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테니스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팔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선수들은 운동을 적게 해서 다른 종목의 선수들보다 팔이 가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운동이라는 게 근육량이 커지는 것만이 운동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훨씬 더 좋은 운동입니다. 아플 때라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특별한 통증이 없을 때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육도 하나의 어떤 대사기관이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증이 있을 때는 근력 운동하는 게 코어의 밸런스, 협응력을 깨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은 통증이 충분히 조절되시고 내가 다 제어가 가능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시지만 근력 운동이 아닌 경우가 실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워있는 자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아파지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안 비비는 게 최선의 치료겠죠. 결국 자극을 안 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에 자극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피면 힘들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더 편하신 건 맞지만 허리 자체에 압박 골절이 있거나 허리를 삐거나 디스크의 최근에 상태 변화가 있으셨던 분들은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자극이 되어야 하시거든요. 일단 통증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확실히 쉬어주고 회복되는 걸 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저는 두 가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바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옆으로 누웠을 때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워있을 때는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누웠을 때 그냥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내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누워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결정적인 치료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침대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워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침대가 너무 쿠션이 많이 꺼지면 허리에 부담이 되시지만 요새는 그런 침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침대가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제가 돌침대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돌침대를 써서 환자분께서 너무너무 편하고 잠이 잘 온다, 그럼 그분은 돌침대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돌침대를 쓰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근데 비전문가분들이 지식을 많이 획득하다 보면은 덜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걸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도를 착각해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뭐가 더 상위에 있는 건지, 뭐가 더 중요한 개념인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거대로 관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